자, 오늘은 형법 제153조 위증죄의 자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 세 개를 갖다가 머리에 이골이 나도록 몸에 싹 뼈와 정신과 피가 전부 일체가 되도록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은경 때 이걸 갖다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맨날 지하철 탈 때도 버스 탈 때도 그때 막 이렇게 외우고 댕기거든요. 이걸 되게 또 저 나름대로 중요시 여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 전까지 그죠? 공술리 종료 제기 전까지만 자수자백을 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재판 확정 후 넘버 2 재판 확정 전까지만 자수하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기로 1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언제까지? 재판 확정 전까지야. 확정 전까지. 되셨나요? 재판 확정 전까지만 자수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그죠? 반드시 형을 깎아주던가 면제해줘라 이거예요. 예? 자수한 사람, 위증죄의 자수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피고인이 얄미워갖고 위증을 했는데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찾아가갖고 선생님 제가 그때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위증을 이제 자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일단 위증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일반 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일반 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153조의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보는 자수가 아니라 재판 확정 후가 되면 일반 자수가 돼서 형법 제52조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이라는 건 뭐예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넘버를 매겨놓으면 넘버 원이 뭐예요? 증인신문 절차 종료 전까지 자수하게 되면 죄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확정 전까지 자수하게 되면은 필요적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수하게 되면 뭐예요? 여전히 위증죄로 처벌을 하는데 자,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너무 그렇게 하진 않고 빡빡하게 굴진 않고 형법 제52조를 적용해갖고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고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요 세 개의 3단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형법 제153조 위증죄의 자수는요,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1단계, 바로 증인신문 절차 종료 전까지 자수를 하게 되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술이 종료하기 전까지. 예. 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재판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 확정되진 않았는데, 확정 전까지만 자수해주면은 바로 죄는 성립하되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야. 죄는 성립하되 필요적 감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던가 면제해줘라 이거예요. 반드시. 예? 되셨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넘버 3 세 번째에 간 것은 뭐냐면요. 재판 확정 후야, 이거는. 재판이 확정돼버렸어.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피고인이 얄미워갖고, 내가 이거 괜히 내가 거기서 얄미워서 위증해갖고, 피고인 징역 20년 받았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형사를 찾아가갖고 사실은 그때 제가 위증했는데 어떡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너무 빡빡하게 굴지는 않는다는 거야. 제52조를 적용해갖고 임의적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증죄 처벌되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2조를 적용하게 되는 일반 자수자백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재판 확정 전에 자수하게 되면은 153조를 적용하는 거고 재판 확정 후에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일반 자수에 해당되는 52조를 적용하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좀 여기 좀 해봤는데 요거는 판례 내용인데 요것도 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는 또 시험에서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은 지난 2019년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17년에는 7급 검찰에 나온 바가 있고 15년에는 법원행정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기 언제냐 그때가 소방관부인가요? 2020년인가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공판이 열리면 제1회 공판, 제2회 공판, 제3회 공판, 제4회 공판 쭉 해갖고 뭐 제10회 공판 뭐 이렇게 공판 기일이 계속 잡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제1회 공판 기일에 나와서 위증을 했어요. 뻥을 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판사가 부른 거예요. 3회 공판 기일에 불러서 또 증인의 말을 들어볼 때가 있어갖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회 공판 때 뻥을 깠는데, 그죠? 3회 공판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한 게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1회 공판 때 피고인이 꼴보기 싫어갖고 얄미워갖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사님, 사실은 제가 1회 공판 때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것은 일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3회 공판에 와가 공판기일에 와서 자수를 하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세요.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자수하라 그랬었죠. 이때는 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1회 공판에 나와갖고 위증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증인신문 절차가 다 종료해버렸어. 종료하고, 그리고 그 판사의 그 심증을 형성해서 이미 유죄 무죄를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다시 번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1회 공판기일에 나와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하고 위증 종료됐고 위증이 된 것이라면은 위증이 기수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3회 공판에 나와서 자수한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1회 공판 때 위증한 거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지게 됩니다. 단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 확정 전까지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아래의 말입니다. 일단 위증은 되고요. 대신 필요적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거 더럽게 잘 나와요. 아주 시험 짱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거. 예? 되셨나요? 요거 중요합니다. 제 1회 공판에 나와서 위증 뻥 까고 나서 3회 공판에 와갖고 자수했다는 거. 어쨌든 1회 공판에 와갖고 증인신문 절차가 다 종료해버렸기 때문에 위증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직 확정이란 얘기가 없잖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증으로 처벌은 받되 대신 뭐 어쩐다? 필요적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요 사항이 시험의 대박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어때요? 좀 이제 확실하게 감 잡히셨나요?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1, 넘버 2, 넘버 3 딱 이 3단계를 기억하고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시고 볼펜으로 맨날 적어봐.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되셨나요? 예, 마치겠습니다.